네, 어제 중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상하이 종합지수는 유가 급등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홍콩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개막한 보아오 포럼은 이틀 연속 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또 1대1로 등 정책성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변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4월 들어서는 이 신주 발행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신주 물량이 이 지수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증시 항생지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33.14포인트 오르면서 24,530.2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금융과 부동산 모두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0.06%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 업종이 0.28%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리엠펑이 0.8% 오르고 있고요. 이 BOC 건설은행이 현재 0.7%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0.6% 오르고 있고요. 텐센트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H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주 흐름 역시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0.03% 오르면서 11,92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81포인트 소폭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차이나가 2% 넘게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롱위안이 1.7% 오르고 있고요. PICC, PNC가 1.5%, 그리고 차이나텔레콤이 1.2% 오르는 등 통신주가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틱증권 역시 1%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3,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4월 들어 대규모 신주 발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들이 부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공개수가 30개사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부분이 지수를 단기적으로는 3,200선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상하이 종합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8%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21% 하락을 하면서 3,674.7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A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입니다. 0.22% 역시 하락을 하면서 3,850.7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3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대형주와 중형주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180지수입니다. 상하이 180지수는 0.11% 하락을 하면서 8,749.5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9.4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380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380지수는 현재 0.12% 하락을 하면서 6,279.8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약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하락폭은 크지 않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 둔화 우려의 타격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산 기준 최대 은행인 중국의 공상은행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553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4분기 순이익 580억 위안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은행이 회수하지 못하는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공상은행의 부실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3%로 3분기 말 기록한 1.06%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중국의 농업은행과 중국은행은 2014년 전체 순이익이 8%와 5% 증가하는 데 그쳐서 6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해온 부동산 시장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권의 부실 대출 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외국 줄줄이 뒤통수를 맞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연유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재정 지출 삭감 바람이 불면서 지방 정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남발했던 기업 관련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40만 개에 달하는 중국 현지 외국계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당초 기대했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애플의 휴대폰 등을 납품해온 폭스콘은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이미 중국의 허난성 당국으로부터 2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 보조금 지원 혜택을 약속받았지만 실현 여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금액이 1조 1,9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철회되면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과 관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